1984년 미국 루이지애나주에서 한밤중 카렌이라는 여성이 자신의 집에서 살해된 채로 발견됩니다. 사건 현장에서 피가 묻은 강목과 피 묻은 포크가 함께 발견됐어요. 이를 봤을 때 범인이 피해자 카렌이 방심한 틈을 타 뒤에서 강목으로 내리쳐 살해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최초 신고자이자 유일한 목격자였던 남편 짐은 범인이 누군지 안다며 한 남자를 지목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이 남편 짐의 친구인 브라이언. 일 끝나고 밤 늦게 집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갑자기 브라이언이 강목을 들고 절 공격했습니다. 이미 아들은 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아내 또한 저를 보호하려다가 브라이언이 휘두른 강목에 맞고 쓰러졌어요. 아내가 쓰러진 걸 보고 제가 놀래서 브라이언과 싸우다 옆에 있는 포크를 발견했고 필사적으로 싸우던 저는 그 포크로 브라이언의 얼굴을 찔렀습니다. 그리고 브라이언은 그대로 도망쳤어요. 그 후에 제가 바로 경찰에 신고한 겁니다. 이 남편 짐은요, 브라이언이 자기 아내와 별거 중이었는데 평소에 다정한 우리 가족을 많이 질투해왔다. 자기는 되게 불행한데 우리 가족만 행복하게 산다고. 아무래도 질투심에 해코지를 한 게 아닌가 싶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말에 경찰은요 바로 브라이언을 체포했습니다. 당신이 친구 짐의 아내 카렌을 죽였지? 다 알고 있어. 솔직하게 불어. 그런데 이 브라이언 자기는 죽어도 아니라는 거예요. 난 절대 카렌을 죽이지 않았다. 억울하다. 그런데 진짜 이 짐의 말대로 브라이언 얼굴에 포크에 찍힌 상처가 있네. 얼굴에 그 상처는 뭔데? 짐이랑 둘이 싸우다가 다친 거 아니야? 짐이 휘두른 포크에 너 찔린 거 아니냐고. 그리고 사건 발생 시간인 밤 10시 정각에 네가 피해자 카렌 집에 들어가는 걸 본 목격자가 있어. 이래도 발뺌할 거야? 그랬더니 브라이언이 하는 말이 어제 그 시간에 카렌 집에 간 건 맞아요. 사실 카렌과 저는 사랑하는 사이였습니다. 그래서 카렌 만나러 갔던 거예요. 그런데 집 문이 열려 있더라고요. 아무 생각 없이 문이 열려 있어서 안으로 들어갔더니 갑자기 짐이 강목으로 절 뒤에서 내리쳤고 그때 보니까 카렌과 아들 데이빗이 이미 부엌에 쓰러져 있더라고요. 제가 정말 너무 놀래서 짐과 몸싸움을 벌였는데 갑자기 짐이 포크로 제 얼굴을 갖다 찍어버리는 거예요. 저는 살아야겠다는 생각에 그 자리에서 도망쳤습니다. 정말이에요. 아무래도 짐이 저와 카렌 사이를 눈치챈 것 같아요. 그래서 카렌도 죽이고 저도 죽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저도 피해자예요. 정말 억울하다고요. 범인은 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짐과 브라이언의 말이 완전히 엇갈리는 거예요. 짐은 브라이언이 평소 우리 가족을 질투해 죽이려고 한 것 같다. 브라이언은 사실 카렌과 나는 불륜 사이였고 이걸 알게 된 짐이 열받아서 죽인 것 같다.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경찰은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피 묻은 강목과 피 묻은 포크를 감식했습니다. 그 결과 강목에선 사망한 카렌의 혈액이, 포크에선 브라이언의 혈액이 발견되면서 사망한 카렌은 강목에 맞아 쓰러졌고 브라이언은 포크에 찔린 것으로 확인됐어요. 경찰은 어찌됐든 브라이언이 주요 용의자니까 브라이언 집을 수색하게 되는데 그 집 안에서 피가 묻어있는 자켓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 자켓에서 사망한 카렌의 혈흔이 나온 겁니다. 분명 브라이언은 피해자 카렌의 집에 들어갔을 때 짐이 갑자기 공격을 했고 그땐 이미 카렌과 아들이 부엌에 쓰러져 있었다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미 카렌과 아들이 쓰러져 있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자켓에 묻어있는 카렌의 피는 언제 묻은 거야?
언제 묻었다는 거야? 말이 안 맞잖아요. 아, 브라이언 거짓말을 했네. 왜 거짓말을 했지? 뭔가 캥기는 게 있으니까 했겠지. 그렇게 카렌 살인범으로 브라이언이 기소되면서 이 사건은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재판부에서 이 사건을 다시 재수사하라고 되돌려 보냅니다. 본 사건은 피고가 범행을 강력하게 부인하는 데다 증거 불충분으로 판결을 내릴 수가 없다. 브라이언이 범인이라는 결정적인 증거를 더 가지고 와라. 4주 후에 배심원 판결에 맡기도록 하겠다. 증거 더 가지고 와. 이 브라이언이 카렌의 피가 묻어있는 자켓에 대해서 이렇게 주장한 거예요. 그건 내가 카렌을 죽이면서 묻은 게 아닌 짐이 내가 오기 전 먼저 카렌을 강목으로 내리쳐 죽였고 그러면서 그 강목에 카렌의 피가 묻었다. 그 카렌의 피가 묻어있는 강목으로 다시 나를 내리쳐서 내 옷에 카렌의 피가 묻게 된 거다라고 주장한 거예요. 그렇게 빠꾸가 되면서 경찰은 다시 처음부터 이 사건을 수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돼요. 사건 현장에요. 짐 열쇠가 부엌 식탁에 놓여져 있었어요. 그런데 이 남편 짐 처음 진술할 때 일 끝나고 밤 늦게 집 문을 열고 들어섰는데 갑자기 브라이언이 강목을 들고 절 공격했다. 그때 이미 아들은 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아내는 저를 보호하려다가 범인의 강목에 맞아 쓰러졌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부엌 식탁에 집 열쇠가 가지런하게 놓여져 있네. 경찰이 생각했을 때 분명히 짐은 집에 들어서자마자 공격을 당했다고 했는데 무슨 정신으로 열쇠를 식탁에 올려놨지? 수사에 진전이 없으니까 경찰은 피해자 카렌의 시신을 다시 살펴보게 되는데 이때 카렌의 손톱 밑에서 피부 살점이 하나 나온 거예요. 피부 살점. 그 살점은 다름 아닌 남편 짐의 피부 살점이었습니다. 남편의 피부 살점이 왜 카렌의 손톱 밑에서 나왔을까? 짐은 사실 그날 낮에 사소한 일로 카렌과 좀 다퉜었어요. 자, 여기 제 손목도 보세요. 그때 싸우면서 카렌이 제 손목을 싹 긁어버린 거예요. 사실 재판부에서 다시 조사하라고 빠꾸 시켰잖아요. 경찰은 그때서야 카렌의 시신을 부검했습니다. 그런데 부검 결과 카렌의 사망 사인이 둔기로 맞아서가 아닌 질식사로 나온 거예요. 범인이 그날 둔기로 카렌의 머리를 구타한 뒤에 목을 졸라 죽였다. 그런데요, 이 남편 짐은 분명히 그날 카렌이 자기를 보호하려고 브라이언한테 달라들었다가 브라이언의 강목에 맞아 쓰러졌다고. 그 후에 브라이언과 자기가 막 몸싸움을 하다가 자기가 포크로 브라이언 얼굴을 팍 찌르니까 브라이언이 놀래 도망갔다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짐의 말대로라면 카렌은 강목에 맞아 죽었어야 돼요. 그런데 질식사? 그럼 카렌의 목을 조른 건 누구야? 말이 안 맞잖아요. 사건 현장에 있었던 건 피해자 카렌과 브라이언 그리고 남편 짐 뿐인데 짐의 말로는 브라이언 도망갔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남아서 이 카렌의 목을 조를 수 있는 사람은 남편 짐밖에 없잖아. 카렌의 손톱 밑에 남겨져 있던 피부 살점. 당신이 목을 막 조르니까 카렌이 살려고 발버둥을 치다가 생긴 거고 당신 팔에 난 상처 또한 카렌이 살려고 발버둥을 치면서 낸 상처 아니야? 카렌의 손톱 밑에서 발견된 짐의 피부 살점, 짐의 위증 사실까지 밝혀지면서 짐이 카렌을 살해한 강력한 용의자로 떠오르게 됩니다. 그러면 그냥 잡아 넣으면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이것 또한 증거가 부족한 거예요.
손톱에서 발견된 살점만으로는 못 집어넣는다. 결정적인 증거가 더 필요하다. 브라이언 때처럼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날 수 있다. 단서를 쫓던 경찰은 너무 답이 안 나오니까 도와줄 한 여성을 부르게 됩니다. 바로 사이코메트리라고 해서 물건에 손을 대서 소유자에 관한 정보를 읽어내는 초능력자 같은 그런 능력을 가진 여자, 로즈메리. 남편 짐이 범인 같은데 그를 기소하려면 좀 더 정확한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해요. 전에 다른 사건들도 많은 도움을 주셨다고 들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로즈메리가 사건 현장에 와서 부엌 식탁 쪽에 눈을 감고 손을 탁 대는데 로즈메리가 카렌이 포크로 누군가를 막 찌르려고 해요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남편 짐이 아닌 사망한 카렌이 포크를 들고 누군가를 공격하고 있다. 그리고 이어서 로즈메리가 남편 짐이 카렌의 목을 조르고 있는 게 보입니다. 고통스러워하던 카렌이 짐의 팔을 손톱으로 막 핥히고 있어요. 역시 범인은 짐이 맞았던 거예요. 경찰은요, 혹시 그럼 카렌을 죽일 때 썼던 장갑이 어디 있는지도 알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로즈메리의 눈에 또 다른 무언가가 보이는 거예요. 잠시만요. 또 다른 뭔가 보여요. 강목을 들고 있는 브라이언이 보이는데요? 알고 보니까 이 사건 범인이 한 명이 아닌 두 명이었던 겁니다. 브라이언과 남편 짐 공범이었던 거예요. 사이코메트리를 이용해서 짐이 범인이라는 결정적인 증거를 잡으려다가 범인이 두 명이라는 걸 밝혀낸 건데 도대체 사건의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알고 보니까 카렌이 포크로 누군가를 공격하려고 했잖아요. 그 대상은 남편 짐이 아닌 브라이언이었습니다. 브라이언이 강목을 들고 카렌을 막 내려치니까 놀란 카렌이 방어하려고 부엌에 있던 포크를 집어 들고 브라이언을 공격한 거예요. 브라이언 얼굴을 포크로 찍어버린 거죠. 아이씨, 이런 삐삐삐 같은 년이 곱게 뒤질 것이지 감히 포크로 나를 찔러? 카렌이 남자를 힘으로 어떻게 이깁니까? 카렌과 브라이언 몸싸움을 하다가 카렌이 구석으로 몰렸고 그때 남편 짐이 카렌의 목을 졸라 죽인 겁니다. 그런데 딱 이때 엄마 하면서 방에 있던 짐의 아들이 이 모든 상황을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때 당황한 브라이언이 이 남편 짐의 아들까지 강목으로 내려친 겁니다. 이런 상황에 짐 당황한 거예요. 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카렌만 죽이기로 했잖아. 왜 내 아들까지 둔기로 쳐? 너 미쳤어? 왜? 어차피 아들도 생명보험 들어놨다며. 같이 죽이면 보험료도 더블 2배로 챙길 수 있잖아. 야, 네 아들도 그냥 죽여버리자. 브라이언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하지만 이 짐 와이프는 몰라도 아들은 소중했거든. 야, 아들은 내 유일한 핏줄이야. 뭘 죽이기로, 이 미친놈이. 카렌만 죽이기로 해놓고 너 뒤지고 싶냐? 당장 꺼져. 죽여버리기 전에. 그러니까 남편 짐과 브라이언 알고 보니 아내 카렌의 보험금을 노리고 카렌을 죽이려고 했는데 갑자기 이 짐의 아들이 등장하는 바람에 계획이 어긋나 버렸던 거예요. 사이코메트리 로즈메리는 또 하나 당시 짐이 범행할 때 사용한 장갑의 위치 또한 찾아냅니다. 지금 제 눈에 집 바로 뒷산에 장갑을 묻는 게 보여요. 딱 이 장소, 여길 파보세요. 그 말 믿고 딱 파보니까 진짜 장갑이. 그 장갑에서 남편 짐과 카렌의 혈액 발견. 그러면서 짐이 범인이라는 결정적인 단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건 브라이언이에요.
브라이언의 얼굴에 난 상처. 브라이언은 짐이 내 얼굴을 포크로 찔렀다 했지만, 아니 보니까 이 남편 짐 왼손잡인데, 왼손잡이면 브라이언의 그쪽 얼굴에 그렇게 상처를 낼 수가 없는데 오른손잡이인 카렌이 낸 상처라는 게 밝혀지게 되면서 둘 다 공범으로 잡혀 들어가게 됩니다. 결론은 보험금을 노리고 아내를 죽인 남편 짐은 종신형, 브라이언은 21년형을 선고받았다고 해요. 참, 그놈의 돈 때문에 둘이 한 여자를 죽여놓고 계획이 잘 안 되니 서로가 범인이라며 뒤집어 씌우려고 했던 거죠. 이 사건은 사이코메트리, 로즈메리의 도움으로 해결이 된 사건이에요. 사이코메트리, 초능력인데 사건 당시에 물건이나 장소를 갔을 때 자기 머릿속에 그 사건 당시의 상황이 떠오른다고 하는데, 여러분은 이 사이코메트리 능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이 되시나요? 옆에가 실제 이 사건에 도움을 줬던 로즈메리의 사진입니다. 오늘 사건 실제 벌어진 사건이었다는 거. 실제 초능력이라는 게 있는 걸까요? 그래서 오늘은 1984년 일어난 한 사건의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